쑥쑥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합니다. 어제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듯 오늘 양시장 나란히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장 출발함과 동시에 양지수가 모두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면서 221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세가 지수 하락을 방어했는데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데다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의 필수 원료인 네온가스 국산화에 성공한 후 국산 네온 도입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포슈마크의 인수 소식으로 어제 급락했던 네이버는 오늘도 재차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개인이 3,3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반대 매매에 나섰는데도 역부족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변덕을 부리는 주식시장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수익만 쭉쭉 내는 매매를 누가 나 대신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대신해서 시장 분석도 하고 가격 전략도 세워주실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저희를 정말 힘차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죠. 주식오락관의 여장군 미다스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손대는 종목은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말 그대로 황금손이십니다. 요즘같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시장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장 욕도 시원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시고요. 또 달래주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공략주로 계좌는 빨갛게 만들어주면서 위로를 넘어서 정말 찐으로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거든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단타가 필요할 때는 단타로, 중장기가 적합할 때는 중장기로 이렇게 적재적소의 유형별 공략주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런 전략가이신 미다스 전문가님에게 오늘 방송 시간 외에도 내일 장중에도 전략 받고 싶다, 가격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두 가지 방법 통해서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이 장중에 시장 분석 당연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란톡 공략주도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느라 QR코드 스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공략주를 무료로 제시를 해주십니다. 정확한 종목명부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혼자 시장 대응했더니 계좌가 파랗게 질려버렸다 하시는 분들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 한번 믿고 노란톡 안에 들여오셔서 장중에도 전략들 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항상 꼼꼼하게 선별해서 방송 공략주도 가져와 주시죠. 오늘도 방송 공략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방송 공략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수익률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여왕 미다스 전문가님의 수익률입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표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보유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지지부진한 장에서도 투자가 재미있을 수 있게 길어야 한 달로 보유기간 가져가셨습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이든 무거운 종목이든 전문가님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공략을 해주시거든요. 에코프로 HN처럼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도 흐름에 맞게 두 차례 공략하면서 모두 두 자릿수의 수익 얻으셨습니다. 네오 위주로는 한 달 만에 62%의 수익 기록하셨고요. 신성이엔지와 흥구석유는 당일 수익으로 약 10%의 수익 내셨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주목받을 종목을 바로 캐치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미다스 전문가님은 이렇게 대응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기분 좋게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금 맥없이 빠지는 오늘의 시장을 보고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여장군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장까지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서 정말 친절하게 공략주의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방송 공략주까지 가져와 주신 우리의 여장군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진짜 이놈의 시장. 저 오늘도 시장 보면서 열심히 소리 지르다가 지금 방송국에 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오늘 이렇게 시장이 또 이러면서 빠지는 건가요? 왜 빠질까요? 이놈의 시장 도대체 언제 오를까요? 제가 이게 오면서 항상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시장에서 무슨 주식을 매수를 지금 빠지는 종목이 진짜 악재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왜 빠지는 건데? 이거 없어요. 종목이 빠지는 건 결국엔 시장 탓해야 돼. 그런 시장이 왜 저렇게 하락을 하나요? 자, 우리는 오늘의 시장을 조금 욕 좀 하고 왜 이렇게 빠지는지 조금 이제 이 글로벌 증시랑 같이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섹터 우리 한번 분석을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갖고 오기는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노란 톡방을 이용해서 제가 종목을 이제 매수 신호랑 뭐 매도 신호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최근 거의 안 나갑니다. 종목이. 왜?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 갖다 대놔도 줄줄줄 빠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괜히 굳이 우리가 환경 안 좋은데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니까. 저는 이런 말 진짜 많이 드리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금 단타하고 싶은데 지금 그래도 종목 좀 좋은 거 없어요? 그래도 종목 좀 볼만한 거 없나? 볼만한 종목들을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일단은 우리 시장 분석부터 섹터 분석, 종목까지 얘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끝났어요. 뭐 나스닥, 다우랑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이제 미증시 상승 마감을 했어요. 미증시가 보통 상승 마감을 하면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에요. 일단 개장할 때부터 주식들이 다 갭상 시작을 한다거나 이 갭상 시작을 해서 쭉 위로 올리던가, 아니면 요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쭉 올렸다가 얘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꼬리 달고 조금 빠지죠.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좋아해. 이 정도면 오케이야. 이 정도라도 오케이라니까.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같이 미증시 상승 마감을 했어. 그러면 우리 증시도 조금 빨간불이 띄워줘야 되거든요. 어제처럼. 왜 이렇게 줄줄줄 빠졌냐?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애초에 미증시 상승이 왜 됐을까요? 우리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 미증시 상승이 악재가 해소돼서 상승했다? 아니면 왜 얘가 미증시가 왜 일단 상승을 했을까? 지금 반등 구간이에요? 기술적 반등 구간? 아니면 뭔가 호재가 있나? 전쟁이 마감되거나 뭐 무슨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거나 뭐가 있어요? 없어요. 미증시가 상승한 것 자체가 모래성이에요. 또 왜 모래성이냐면 이게 월요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화요일 새벽이죠.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는 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즉 고용이 안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보통 고용이 안 좋아지면 경제에 안 좋잖아요. 근데 상승한 거야.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와서. 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힘들어요. 금리 인상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올해 초부터 얘기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물가. 물가가 높아야 돼. 두 번째 고용입니다. 물가가 높은데 고용이 탄탄해야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게 나오니까 야 이거 파월 형님이 이거 금리 인상 강하게 못 때리겠는데?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저번 주부터 FOMC 위원들이 계속 연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뷰랑. 얘네들 나와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거 인플레 잡는 게 우선이야. 금리 인상 단행해야 돼. 라고 입을 모아서 똑같이 얘기해요. 비둘기파 매파가 아니라 위원들이 대부분 다 금리 인상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경제 침체,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무슨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더라도 금리 인상 해야 돼라고 입을 모아서 하고 있어. 어제 그제 연설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다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또 어디 회의 가서 또는 어디 공식 석상에서 그래도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빠질 거야. 다 빠질 거. 다 빠질 거라니까요. 모래성. 그래서 우리 증시가 사실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은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튼튼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져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늘 이 증시 낙폭이 좀 과대했어요. 사실 2%만 빠져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어.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의 매도세거든요. 기관이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융투자가 상장돼 있는 금융투자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 그 종목들 찾아보셨어요? 지금 나락이에요, 나락. 걔네들. 왜 나락이냐면 주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야. 그 뭐 무슨 하나 금융투자 뭐 금융투자 붙은 종목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융투자 회사들이 실적이 다 지금 죄송합니다. 자, 실적들이 다 엄청 안 좋아요. 다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부터. 언제부터? 2분기부터. 우리가 그 4월, 6월 이때 최악의 시기를 또 한 번 보냈죠. 급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금융투자 회사들이요. 이때 이거 기관이잖아요. 금융투자들 회사들. 기관이 이때부터 손실을 엄청 봤어. 주식 투자로 증권시장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금융투자 회사들이 다 영업이익, 뭐 순이익, 매출도 그렇고 매출은 좋지만 다 마이너스예요. 다 적자라고.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요. 조금이라도 수익 내면 팔아요. 개인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1, 2% 수익 나면 매도야. 2, 3% 수익 나면 당연히 매도지. 봐봐요. 미증시 상승 마감했죠. 우리나라 처음에 갭상 시작해서 엄청 위에서 시작했어요. 코스피 지수. 종가가 여기였으면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근데 이걸 하루 종일 다 뺀 거예요. 질질질질질질 이렇게. 이 매도세가 지금 기관이 난리가 났어요. 기관 쪽은. 얘네들은 고객 돈 굴리는 애들이잖아요. 금융투자 같은 애들은. 투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펀드도 뭐 자기 돈은 자기가 굴리는지 우리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거센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개인의 매도세가 거세다. 이거는 신용매매, 반대매매예요. 근데 지금 기관의 매도세 그거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그 금융투자 종목들보다는 지금 지주, 무슨 은행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랑 금융투자 이 기관들은 같이 무슨 지주회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투자 회사들이 손실 본 거를 은행이 금리 인상 올리니까 이자 마진으로 거의 떼어 맞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사실 은행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왔어야 돼. 근데 못 올라오고 있는 게 금융투자 쪽 이 회사에서 손실이 너무 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진짜 조금만 있어도 막 이런다니까. 아유 시장 얘기 너무 오래 했네. 아유 뭘 빨리 얘기합시다. 자. 우리 PD님이 또 최후 통첩을 3분 드릴게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거든요. 보통 미증시가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처럼 걔네들은 이제 다우랑 나스닥 지수가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요게 이제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뜹니다. 기본적으로.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그냥 떠.
그리고 만약에 미증시에서 악재가 없는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이러면은 아 오늘도 삼성전자를 나락으로 가는구나 이러고 생각해도 돼요. 그 정도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제가 반도체 섹터를 왜 가져왔냐면 뭐 삼성전자랑 오늘 SK 하이닉스랑 조금 괜찮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 다 음봉이에요. 결국엔 음봉으로 왜? 그러니까 이 저 두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있기도 하고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위원 TF가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일어나고 있죠. SK도 얘네들은 호재도 많고 실적도 좋아. 근데 주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를 봅시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예요. 요거는 코스피 차트예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간혹 이제 아직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그 질문은 코스피 지수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랑 일맥상통합니다. 예.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시총 높은 기업들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움직임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제일 높잖아. 그래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저희가 추매를 언제 해야 될까요? 또는 삼성전자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바닥 찍고 반등할 때. 이 말 누가 못해. 그죠? 결국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갈까요는 시장 바닥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 거대한 시총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 종목들은 이제 호재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호재가 아무리 있어도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장에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MC님이 뭐 이런 고구마 같은 장에서 사이다 같이 뭐 이렇게 손을 묶어 놓으세요. 자, 지금 절대 하면 안 될 거 추매예요. 저번에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이제 어떤 분이 아, 미다스님, 저 오늘도 추매 안 하고 잘 버텨냈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 추매하면 안 돼요. 단타 종목은 괜찮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총 높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내가 물린 지 좀 오래된 종목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된 애들은 지금 추매하면 안 돼. 바닥이 확인이 안 되는데 추매를 지금 하면 돼요? 추매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종목들 진짜 많이 물어들 보셨어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도 저 이거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질문도 안 올라와. 왜? 이미 답이 없어. 우리 PD님이 다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 답도 없고 지금 추매해도 자기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지금 추매해도 답이 없을 것 같거든. 추매하는 뭔가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했을 때는 물어봤는데 사람들도 이제 이 심리 자체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지금은 손을 묶어놔야 된다. SK 하이닉스도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완연한 하락 추세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종가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종가가 이쪽에 있었어. 근데 오늘 갭상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엄청, 그죠? 이러니 기관이 매도세가 안 나와요? 이러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2~3% 수익만 나도 기관들이 눈 시뻘개져가지고 판다니까? 자기네들이 손실률이 얼마나 높은데 고객들한테 욕 안 먹겠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덤벼도 다 마이너스 나는 올해가 그래요. 올해가.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그냥 다 팔아 제끼는 거. 그러니까 매도세가 거셀 수밖에 없고 이건 또 개미들이 또 다 매수하고 있네. 다 받아줘. 이게 팔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건 아시죠? 제로섬 게임이에요, 주식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린 거예요.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는 제가 이제 이 큰 그림 얘기하려고 갖고 온 거고 이 다음 종목이 제가 이름 가려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종목 이제 나왔으니까 요거 하기 전에 우리 MC님 한번 불러보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2분기까지의 손실이 컸던 기관의 매도세가 커서 지금은 오름세가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어제부터 흐름이 좋게 이어져 왔던 반도체주들을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선 지금은 흐름이 좋을 수도 있지만 호재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시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은 추매를 해도 될까 하면서 추매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손을 묶어놔야 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 손을 묶기 당연히 힘들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억지로라도 손을 묶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받으시면서 움직이면 그래도 손실을 더 키우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미다스 전문가님은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장군님처럼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노란톡 안에서도 정말 시원하게 마음도 다 잡아주시고 가끔씩 전략도 제대로 세워주시니까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렵게 흘러갈 때는 나 혼자서는 매매하기 힘든 타이밍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전문가님의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싹 가려서 종목 하나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히든 종목을 가져오죠. 히든 종목을 가져오는데 요즘 제가 이제 특징주 분석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특징주 분석을 하다가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했던 종목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섹터를 가져왔어요. 은행 섹터를 가져왔는데 종목을 이제 분석할 종목을 총 3개를 가져왔거든요. 분석할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했던 종목이 2개가 나왔어. 2개나. 자, 2개나 나온 거를 이름을 살 가려놓고 그러니까 히든 종목은 아니에요. 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놓고 했던 거. 그 혹시 그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배당주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으로도 수혜받을 수 있는 요 종목을 한번 갖고 왔었어요. 그리고 요 섹터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배당주, 고배당주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 개발이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97억짜리였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지 못해요. 너무 위험해. 시총 97억 말이 돼. 저는 처음에 보고 뭐 이런 종목이 있었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종목들 간혹 나오거든요. 뭐야 이거? 이러고 찾는데 기업 공시도 없어. 97억짜리 이거 뭐 상장을 어떻게 했대? 이럴 정도로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종목이 5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지금 제가 봤을 때가 180원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400원대인가요? 뭐 하여튼 굉장히 높아요. 얘가 배당률이 어마어마해. 말도 안 되는 배당 수익률이에요. 근데 97억짜리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몇백억 돼 있겠죠. 그만큼 올랐으니까.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97억짜리가 상한가를 연속해서 가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배당 시즌이 아닌데도 배당주를 갖고 왔던 이유가 지금 시장 심리가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데다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애들만 가. 근데 이상한 애들에 우리 돈을 올리는 건 도박이라고 했어요. 확신 투자가 아니라 우리는 확률 투자를 해야 돼. 이 종목은 갈 확률이 높아. 왜? 기업 빵빵하고 그러니까 회사 전망 좋고 실적도 괜찮아. 그리고 이 섹터가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좋아. 이런 삼박자가 갖춰진 그래서 지금 조정 받더라도 홀딩이 가능한 이게 올바른 확률 투자의 방법이에요. 정석적인. 근데 97억짜리 안 되지.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오늘 은행주를 갖고 온 이유도 금리 인상은 지금 우리가 올해 말 내년까지 갖고 가야 될 2가지 숙제가 있어요. 고강도 금리 인상과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경기 침체예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다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치면 안 된다네요. 어쨌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숙제예요. 내년까지. 적어도. 저는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세계에서 어떤 이 경제 인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전망은 내년은 경기 침체 피하기가 힘들다 얘기하는데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면 왔을 때 누구도 발표 안 해요. 어떤 경제 기관도 발표 안 한다고. 다 지나가고 얘기해요. 다 지나가고 2022년도 6월부터 이미 경기 침체는 왔었다. 이러고 1년 뒤에 얘기한다고. 다 끝나고. 그래서 요 두 개는 우리가 결국엔 내년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 관련주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거기다가 보통 은행 관련주들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리거든요. 대신 안정적이야. 그래서 연말쯤에 외인들이 많이 사요. 왜? 일단은 은행 관련주들이 배당률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 제가 얘기했죠. 고강도의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미 지금 올해도 2번이나 남았어. FOMC가 11월, 12월 남았다고. 지금 10월 초예요. 10월 초에 좀 반등 좀 와서 조금 띄워놓고 11월에 겁나게 추락시킬지 또 12월에 또 연달아 추락시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모든 연준 위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시장이 추락하든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든 간에 인플레 잡아야 돼. 금리 인상 꼭 해야 돼. 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금리 인상은 정말 지금도 이미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른다는 거죠. 이미 버냉키였나? 누구지? 볼커 의장은 8%나 금리를 올렸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파월 의장이 볼커 의장을 흉내낸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 어쨌든 확정이야. 그럼 우리는 계속 금리로 인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을 봐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은행 관련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긴축 속도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제가 버시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릴 거예요. 오르기 전에 일단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이 심리가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아직은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려면. 자,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전 마진 개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또 빨리빨리 갑시다. 자, 그래서 요거 KB금융이에요. KB금융이에요. 그냥 움직임만 보세요. 아, 이렇게 쭉 빠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뭐 횡보하고 있구나. 자, 이건 제끼고 이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름을 가린 종목. 근데 아까 KB금융이랑 움직임이 비슷하지 않나요? 은행이 지금 다 이래요. 은행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주회사거나 이 은행이 보통 금융기관, 금융투자 이 회사랑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보다는 조금 이 변동성이 덜하죠. 덜해. 거의 횡보 수준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이름을 가렸냐면 수급을 보면 알아. 지금 저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기관이 엄청 많이 담았어요. 그것도 언제부터? 연속적으로 이거 며칠이야? 9월 5일부터 쭉 연속적인 순매수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린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봐봐요. 아까 KB금융 수급이에요. 아까 차트 비슷했던 애. 얘는 없어, 기관이. 기관이 없어. 개인만 있어. 개인만 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 근데 얘는 차트도 비슷한데 얘는 기관이 들고 있네. 왜일까? 스마트머니가 왜 얘만 이렇게 들고 있지? 참고로 얘는 시총 11조짜리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어쨌든 연말을 대비해서 종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FOMC 2번이 남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때마다 은행 관련주들은 수급이 몰릴 거거든요. 특히 외인들이 연말 되면은 은행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 쪽 봐야 돼. 그리고 자, 요건 단타용이에요. 요 시총 3천원짜리. 얘는 단타. 왜냐면 같은 은행 관련주인데 없죠. 그냥 일직선으로 쌌어요. 요즘 시장이 이상한 게 뭐냐면요. 가는 애들만 가는데 문제는 가는 애들도 조정이 이상한 데서 오고
이상한 데서 오거나 아니면 조정이 없이 가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해. 그런데 어쨌든 은행 관련주 중에서 아까 그 11조짜리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보고 조금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기간에 스마트머니가 주가가 오르는 것도 없고 그 횡보하고 있는데 왜 계속 매집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고 얘는 힘이 강해. 오늘같이 시장 하방 압력이 강한데도 11일평 지켜주고 5일이평까지 지켜줬어. 그래서 제가 이거 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얘는 대신 단타 종목답게 기관 수급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단타는 기관이 관심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타 종목들은 기관 관심 없다고요. 저는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단타를 치지. 시총 11억짜리도 전 단타 치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애들은 그런 애들이 힘을 못 쓰니까 시총 무거운 애들이 힘을 못 쓰니까 이런 애들도 조금 공략해볼 법하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은행 관련주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왔던 종목입니다. 자, 제 관심 종목을 다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드릴 거예요. 이거 이름 뭔지 다 공개해드려요. 왜냐면 이건 힌트는 없거든. 히든 종목이 아니라서 힌트는 없는데 내일 이제 제가 그 공식 신호 드릴 수 있어요. 이거든 아니면 아까 이거든. 그리고 안 드려도 그 종목 뭐였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제가 방송할 날에는 저녁 9시 30분에 그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거 인터넷 방송 키거든요. 그때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종목 뭔지 또 왜 내가 갖고 왔는지 이런 거. 자, 어쨌든 은행 관련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히든 종목, 대망의 히든 종목 남았으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 MC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확률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슈로 내년까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바로 은행주들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와중에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 이름을 싹 가려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져오시는 종목들, 내일 노란톡방 안에서는 종목명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왜 주목을 하셔야 하는지 먼저 수익률표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다스 전문가님은요, 정말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가십니다. 요즘처럼 지지부진한 장에서는 투자가 재밌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건데요.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이든 무거운 종목이든 전문가님은 시장의 흐름 파악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공략을 해주십니다. 에코프로 HN처럼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도 2차례나 공략을 하시면서 모두 2자릿수의 수익 얻어가셨고요. 네오 위주로는 한 달 만에 62%의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주목받을 종목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남으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 장중에 전문가님의 노란톡 공략주들 바로바로 공개가 됩니다.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매도 타점까지 제시를 해주시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별해 오신 방송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필살기 종목과 또 오늘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은행주들, 이름을 가린 2개 종목까지 오늘은 1+2로 3가지 종목을 노란톡 안에서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 안에 들어와 주시고 필살기 종목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 그리고 그에 대한 섹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짤을 봤어요.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인지 미국인지 모르는데 외국인이 그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같이 생겼는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뭐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뭘 탔는데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떠서 한 상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10m 이상 위에서 유턴도 하고 뭐 우회전, 좌회전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어쨌든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같이 생긴 그게
시중에 이제 나왔어요. 실제 판매를 한대요. 근데 판매하는 게 그게 한 대에 10억이래. 근데 세계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충분히 사지.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1세대 수준이죠. 1세대 시작도 안 했어 사실. 내가 만약에 만수르야. 와 이제 역사의 시작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거 한 대 살 법하죠. 살 법하지. 별장에 놓거나 뭐 아니면 전시관처럼 이렇게 해놓거나 내가 쓰든 안 쓰든을 떠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뭘 갖고 왔는지 딱 감이 오시죠? UAM입니다. UAM. 자, UAM이 처음에 이제 우리한테 들어왔던 거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어쨌든 하늘을 나는 택시, 에어 택시로 처음에 우리한테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UAM이. 근데 UAM이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정부가 2025년에 최초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포부 좋게 이렇게 딱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이 하늘 에어 택시가 상용화가 되려면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그런데 요 넘어야 될 산이 사실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추진한다. 뭐 민간 정책에 뭐 민간 투자를 기대한다. 뭐 2024년에는 어떻게 할 거고 2023년에는 뭘 어떻게 할 거고 목표는 수립을 해놨지. 그런데 실제로 무언가가 되는 이게 가시권에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면서 이 UAM 관련해서 회사들이 물밑에서 엄청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갑작스럽게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LX공사라는 회사가 드론 맵하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공개를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드론이 갈 수 있는 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비게이션 있죠. 드론만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지금 구축 중인 거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뭐냐면 이 현실에 있는 이 사물을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에 복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파트 그대로 복사해 놓고 옆에 초등학교 그대로 복사해 놓고 그 내비게이션 자체 지도 안에 3D 그 3차원으로 할 수 있는 지도에 요거를 해놓으면 이거 해놓으면 뭐가 되는데 보세요. 드론 맵이 있어. 그리고 그 건물에 가상 그대로 갖다 복사를 해놨어요. 그러면 자, 저 건물 3층 사무실에 배송해줘 라는 입력을 했을 때 배송이 가죠. 미국은 이미 드론으로 배송을 시작했어요. 특히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물품 분류부터 해가지고 고객한테 배송하는 것까지 다 로봇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됐어. 근데 이게 지금 공개를 했다는 거는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저 회사가 2018년도부터 그 전주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모델을 짰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대요. 이게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천부터 해서 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저 높은 탑에 뭔가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드론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만 돼요. 이거에 만약에 진짜 실제가 되고 쓸 수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에어택시는 눈앞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넘어야 될 산이 바로 법입니다. 관련 법 제정이 안 돼 있어. 근데 이것도 최근에 지금 이 진척 속도가 보이는 게 원래는 그 내비게이션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집에 그 선산이 통일대교를 지나서 있어요. 그 판문점 가기 전에 통일대교를 지나서 있는 그 영농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성묘를 가려면 헌병대원이라고 해야 되나? 헌병을 한 명을 같이 동의하에 태워서 차를 들어가야 돼요. 성묘 갈 때도. 근데 거기 내비를 가면요. 하얘요. 길도 안 나와.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해놓는 지역인 거죠. 그걸 최근에 정부가 허용을 했어요. 이게 허용이 안 돼가지고 이 플랫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드론 맵도 얘가 드론이 영상을 찍고 이게 길을 찍으면
기업한테 민간 기업한테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정보공개법상 이게 법이 마련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난항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허용을 해주면서 진짜 이제 그 국가 기관이나 어떤 이 보안상의 어떤 이런 시설물까지도 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드론맵하고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가속화가 된 거거든요. 이게 허용이 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법 제정이 정보 공개가 시작이야.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실제 이게 1세대예요. 1차겠죠. 이거는 드론만 쓴 거고 실제로 에어택시가 갈 수 있는 이 항로, 비행기도 항로가 있듯이 에어택시도 실제로 나오게 되면 얘들이 이 맵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인천에서 강남 가는 거면 이 길로만 가라 라는 식의 요런 거 생길 바탕이 됐다. 거기다가 KT가 국내 최초로 UAM 전용 5G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거 오늘 발표한 건가 어제 발표한 건가 그래요. 이게 UAM의 이제 이 모든 자율주행에서도 통신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밑바탕이 하나하나 다 되고 있어. 그래서 종목이 뭔데? 자, 힘든 종목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살짝 훑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 모자랐던 거는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9시 반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항공우주 전문 기업이고요. 당연히 UAM 사업령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내 최초로 UAM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UAM 관련주에서 대장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종목을 우리를 힌트를 한번 MC 형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 바로 UAM 관련주입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이 이제는 마냥 상상 속의 일만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이는 이 종목 과연 무엇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평소에 노래 즐겨 들으시나요? 노래요? 네, 뭐 즐겨 듣습니다. 차 운전해서 다니실 때 음악도 틀어놓고 그쵸, 이렇게 그쵸. 다니시죠? 네네. 어떤 노래들을 많이 들으세요? 아이돌 노래 아니면 아, 저는 팝송을 사실 오, 주로 들어요. 이럴 네. 수가 너무 고급지신데요. 아니, 고급적이 아니라 그 요즘 노래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워낙 아이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점점 이 세대와의 격차가 맞아요. 벌어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주식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유명한 뭐 누가 이렇게 컴백했다 이러면은 또 바로바로 소식은 들려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 뉴진스의 멤버 수는? 뭐요? 뉴진스의 멤버 수는? 뉴진스요? 그룹인가요? 아유,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아이돌이에요? 하시면 좋아요. 그럼요. 얼마나 떠들썩했는데요. 뉴진스가 뭐죠? 저 처음 듣는데. 우리 하이브에서 새롭게 나온 이 굉장히 어린 아이돌이 아주 센세이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은 5명이었고요. 그럼 죄송해요. 이건 이름 아시겠지. 자체가- 국위선양을 한 BTS의 아. 멤버 수는? 7명? 9명? 어디선가 힌트가 들려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7명이죠. 7명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잘 찍었다. 더 잘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이렇게 아이돌이 워낙 멤버 수도 많고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네. 옛날 노래가 더 어려워. 좋더라고요. 어려워요. 옛날 노래 이렇게 추억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근데 맞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예전에는 남성 듀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남성 듀오 혼성 노래도 그룹이 많았는데 그쵸. 요즘에는 혼성 그룹이 없어서 저도 좀 아쉬워요. 그렇죠. 막 코요테 막 요런 막 이야. 쿨 막 요런 이제 재밌는. 또 세대가 나오죠. 어느 세대인지. 자, 그렇다면 남성 듀오들 노래 중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게 많았으니까 제가 노래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네. 추억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유엔. 맞습니다. 바로 UN 그룹의 네. 파도죠. 그럼 이 노래도 진짜 유명했던 노래요. 비겁하다. 아유, 캔이죠, 캔. 맞습니다. 음. 이게 진짜 근데 가수는 저희가 확 떠오르는데 오히려 제목이 헷갈리거든요. 피아노 그렇지만 OST였던 것 같은데. 그쵸? 내 생의 맞죠. 봄날은이라는 맞아. 노래였습니다. 근데 요즘 MZ 세대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면 노래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가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MZ 세대에게 제가 말을 캔이다 라고 해주면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 노래 캔
거예요? 라고 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캔 겁니다. 자, 예. 여러분 또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테이프를 늘려놓는 것처럼 입모양을 이상하게 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노래를 들려줬을 때, 그 노래 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이제 정말 하루하루 힌트를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는 이것이었는데요. 제 힌트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들어오셔야 합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제시가 되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도 노란 톡 안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덜컥 혼자서 매수하셨다가는 시그널 없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물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가격 전략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빨갛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자동적으로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항상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선별을 해 오셨으니까요. 내용은 여기서 듣더라도 정확한 종목명은 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디어 강의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미디어 강의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불러서 마무리 얘기 들어볼까요? 오늘은 시간 좀 남을 줄 알았더니 오늘도 역시나 부족하네. 자, 제가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이 사실 우리 보유 종목이에요. 이미 보유 종목이야. 언제 들어갔었냐면 보세요. 제가 이 검은색 선을 왜 그었을까? 잘 보세요. 1, 2, 3 고점 이때 들어갔어요. 이 부분 때 16,000원대. 근데 저항받고 빠졌어요. 근데 안 잘랐던 이유가 추세가 지금 어때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주요 자리, 주요 이평선이 검은색 선 121평선을 이제 안착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저희는 추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왔냐면 지금 3고점 두드린 거예요. 이거 계속 두드리면 깨지거든요. 이 저항 라인을. 원래 이거를 들어갔던 이유도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돌파 슈팅 잡아먹으려고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저항 받았지. 왜? 시장이 지금 맨날 이렇게 빠지는데 저항 받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여기서 분할 매수로 들어갔죠. 혹시 모르니까. 수익이 작더라도 크게 비중 물려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홀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내일 이제 장중에 공식 신호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거고요. 어차피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 왜냐? 어차피 물려도 다 나오는 방법이 있거든. 다 안정기 가는 방법도 있고 다 수익 내서 탈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궁금한 게 있다. 여러분 편하게 물어보세요. 지금은 답이 없어. 물어보고 공부하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사무실 가면 9시 반에 도착해요.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요. 9시 30분에 이제 미디어 강의로 이제 부족했던 설명들 한번 다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남은 10월도 힘차게 한번 눈은 크게 뜨고 시장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한 전문가님의 마무리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10월은 정말 다음 주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주요 물가지수들의 발표와 또 국내 금통위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겠죠. 미다스 전문가님은 이제 다음 주가 돼야 나오시기 때문에 남은 이번 주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하시려면 늦지 않게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주식오락관에서 드리는 내용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미디어 강의까지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주식오락관은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